네,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입니다. 시장이 힘든 와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과연 우리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 가이드 종목입니다. 오늘은 ETF 세 가지를 가져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운영 규모가 가장 큰 이 반도체 대표 ETF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산업 투자를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뭐 하반기쯤에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단기적으로 뭐 하반기에 당장 좋아진다라고 바로 언급을 할 수는 없는 점은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반드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지켜만 보더라도 굉장히 산업성이 큰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좀 베팅을 해봐도 되는 구간인 건지 일단 ETF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ETF의 대표적인 차이점은요. 네. 종목 비중 제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지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속스나 SMH 같은 경우에는 종목 비중 제한이 10%라 그리고 20%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30개 기업 편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XSD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 가중 방식으로서 중소형주 종목 위주의 반도체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운용 보수 같은 경우에는 SMH와 XSD 같은 경우에는 0.35%로 동일하고 속스 같은 경우는 0.43%를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모두 눈여겨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탑픽이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투자자의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시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그런 대표 ETF이고 네. XSD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사실 중소형주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를 이렇게 XSD를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차이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ETF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반도체 산업이 경기 민감주로서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하락이 좀 많이 큰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 하락 우려에 대한 게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일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은 네. 먼저 경기 침체 이슈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GDP 성장률 이번에 1분기 발표됐던 게 마이너스 1.6%고 다음 분기에도 지금 마이너스 1%다라고 하면서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상존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하락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접하셨을 그런 뉴스라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이 반도체 지원법, 이 520억 달러 규모의 지원법이 지금 상당히 상원과 하원 간에 굉장히 대립이 되면서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중간 선거 앞두고 이게 이번 연도에 되지 않으면 굉장히 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상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이 사실 사실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매출만 하더라도 이 70억 달러를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90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시장에 큰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2만 달러가 최근에 굉장히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수급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이 리드 타임이라고 해서 반도체 납품 소요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는 뭐 4개월 정도 걸렸던 것이 2년 만에 2년 6개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장비를 증설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도체 투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론에서도 어쨌든 뭐 장기적인 추세 수요는 확산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이 큰 상황인데 앞으로 다시 좀 돌아올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생필품 속에서 이제 다
다변화돼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경기 민감도가 어느 정도로 해소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경기 민감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그 중에서도 보시면 이제 수요 다변화를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소비재라고 불리는 PC, 스마트폰, TV 같은 등에 쓰이는 반도체 수요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압박을 주고 있었는데 반대로 AI나 클라우드, 자율주행 산업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비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고마진의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전체에서 만약에 이런 비소비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론이 이제 2025년까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모바일, PC, 그리고 산업, 전기자동차,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디램적인 수요에서는 그리고 전기자동차,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크게 연평균 20에서 40%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전기자동차 그리고 산업재 관련 부분이 45% 이상 이렇게 연평균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변화된다라는 측면이 계속해서 대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폰에서 이제 굉장히 고사양의 그런 높은 수요들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뭐 판매량의 이런 프리미엄의 수치가 대략 18%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29%까지 그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매출액 비중도 46%에서 이미 50%를 넘어서 65%대까지 갔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사양의 프리미엄 폰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고마진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가 아무래도 뭐 여기저기 들어가고 있으니까 성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또 저희가 전망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월가에서는 좀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선행 EPS와 PER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EPS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좌측에서 보실 수가 있고 PER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사상 최저점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30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 중에서 24개 종목이 매수 의견이고요. 6개가 보유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업사이드가 지금 48.8%로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굉장히 하향시키는 그런 기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매수 또는 보유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지켜봐야 될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ETF 세 가지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좀 중요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